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 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기초식품 생산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 은을 내고 있습니다. 주체 100이 2013년 6월 7일 평양 기초식품 공장을 찾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지니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때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 제품 전시실에 들어서신 경양 총비서님께서는 여기 이 가루된장을 몸소 손에 두시고 하나하나 봐주셨습니다. 경양 총비서께서는 이 제품은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지배인 동지가 이 제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양 총비서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을 이 포장 용기에 써놓지 않으니 알 수 없다고 사용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는 데서 아주 편리할 거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받아하는 우리들은 인민들이 이 생활에서 사소한 점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신 경양 총비서의 순간 뜻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경양 총비서께서는 그날 기술 개건 현대화에서 나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장 현대화 사업에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동해서 설비 국산화 비중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지난 8년간 수백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보급 사업과 새기술 도입하기 사업에 힘을 넣어서 띠콩 생산 공정과 옷가루 생산 공정을 비롯해서 수십여 대의 설비들을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도 식료품의 맛을 개선하고 변속밀을 이용한 발효간장 생산 방법과 발효식자 생산 공정을 새롭게 확립한 것을 비롯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또 설비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올해 전투 목표를 무조건 완수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학관철에 떨쳐나선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자립경제 발전의 전처기지를 지켜줬다는 자각을 안고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남덕청년탄광에서는 가기한 암질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굴진 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서 석탄 생산 계획을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탄광의 6갱과 10갱의 탄보들은 예비 탄밭을 넉넉히 마련한 데 기초해서 채탄량을 적극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별로 석탄 생산 계획을 평균 101.7%로 원만히 수행해 왔습니다. 상반년도의 마지막 달인 6월에 들어와서 제기되는 부속, 설비 자재를 비롯해서 제때 보장해 주면 얼마든지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대신에 자체로 개발한 수진 배달을 적극 다임지와 비롯해서 부속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들을 적극 따라서고 있습니다. 한편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갱작업의 기기화 비중을 적극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매월 지표별로 nom조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부족되는 것은 있지만 손진, 굴진 방법을 받아들여 굴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면하게 지금이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가 마는가는 결정적인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탄광에서는 예비 채탄장들을 넉넉히 마련해가지고 비상방역의 여부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석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에서 강하게 내밀고 사는 운반 계통에 힘을 넣는 사업입니다. 순회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옥간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군역기분 정부들이
표준 정착법대로 운전을 하는가 역성을 높이도록 이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그래서 운반중대에서는 4,000m 이상이 지나가는 우리 미루길 용접 맞댐을 진행해서 탐차 가동률을 높이고 또한 새 밧줄 수명을 누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생산을 증산하고 있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의 첫해 과제를 반드시 수행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강원도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농촌건설이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게 한 사업이 한대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인 것만큼 우리는 솔봉리 농촌건설 살림집 건설을 본보기로 정하고 모든 시군들의 일반화하게 한 사업을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지용량을 여기 집중시키고 건설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미장공 경기, 용접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들을 조직해서 기능공들을 누리게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장비들을 보강하게 한 사업과 건설 자재와 마항건재들을 시군 자체 힘으로 또 도 자체 힘으로 생산 보장하게 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월성이 여기 솔봉리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부터 뚜렷이 과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걸조 공사가 끝난 데 이어 내외부 미장을 비롯해서 건축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공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점 하나 선 하나도 설계상 요구대로 따져가며 지나고 특히는 기능공들로 미장 경기 조직에서 건설물이 질을 높이는 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건축 공사와 함께 지대 정리도 동시에 내밀어서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구쳐 나가고 있습니다. 소금 공업국의 일꾼들과 재연공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소금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연초부터 옳고 짬을 만들기 종합배수로는요 지하 체험수 소금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매달 소금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하지음소, 연백지음소, 남포지음소, 금송지음소들에서는 간역 가는 기계, 소금고드 기계를 창안 도입해 가지고 소금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소에서는 이 불리한 날씨 조건에 맞게 하루 증발량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정전보다 체험 시간을 2시간 앞당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관리 사업들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원료짠물의 농도를 한도 이상 높여서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방당 수시를 높이면서도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자강도 안의 잠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고치 생산을 위한 뽕나무 비배관리와 누에치기를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작업비료, 유기질비료, 신양이호 대비, 흑보산비료 이게 다 해서 30톤을 뻥밭에 정보당 30톤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뻥밭 굵어지기를 진행하고 뻥잎이 피기 전에 풍부사모 살충제를 시비함으로써 병해충을 구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호순이 나오지 않게 가지정전을 잘하고 그다음에 뻥밭 김매개를 3회 이상 진행함으로써 이렇게 올해 날씨가 불리한 조건에서도 보다시피 뻥잎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린뇌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온습도 관리에 큰 힘을 놓으면서 뇌 방소독을 잘하고 나이별에 따르는 오린뇌 몸소독과 만문한 뻥을 보장해 주면서 기술 규정이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포시 거치농장에서도 뽕나무 비배 관리와 누에치기를 과기술적으로 해서 충실한 누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뻥밭 비배 관리를 보면 이번에 많은 고름과 함께 시에서 자체로 생산한 그 린비료 이걸 우리 종당 한 톤씩 퍼전해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새로운 우량 품종의 뻥나무를 발아들였는데 정전보다 뻥 생산을 1.3배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누에치기에서는 요즘 낮감의 온도가 낮은 조건에 맞게 큰 뇌잠실마다 그 보온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하루 2차 석회 몸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 나이별에 따르는 그 자리 면적을 보장해 주면서 뇌 먹이 소비량을 바로 정하고 뻥잎에 석회 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인 뇌치기를 하는 조건에서 1회 뇌치기가 마감 단계에 있고 2회 뇌가 어린 뇌 잠실에서 큰 뇌 잠실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18시부터 14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3일 18시부터 6월 14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29,912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2,90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35,38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6월 14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53만 2,242여 명입니다. 그중에 98.844%에 해당한 447만 9,860여 명이 완쾌되고 1.154%에 해당한 5만 2,312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하루 유혈자 발생수가 높은 지역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주민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건병 검진을 강화하여 유혈자 발생을 실시간 장악하는 것과 함께 유혈자들 속에서 중증, 최중증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병 발생 초기에 차단하게 한 사업에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 비해 유혈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영농 작업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시기적 특성에 맞게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게 한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을 종식시키게 한 오늘의 전민항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세우고 주민들과 종업원들이 방역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자학적 일치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주민 종업원들은 전 사회적인 협력과 자학적 일치성이 안 받침될 때 국가적인 방역 안정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 규정과 질서들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방역 사업이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전국적 범위에서 전염병 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방역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적으로 유혈자들은 매일 줄어들고 방역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들이 판결을 풀지 않도록 재령군에서는 오히려 일꾼들이 주민들에 대한 치료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면서 그들의 방역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해설선전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각급 비상방역 부문에서는 엄격하고 신속하며 선진적인 공병 검진, 검사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고 방역학적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1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4,165만여 명, 사망자는 633만 4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 범위에서
가기한 변이 형태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이 주류를 이루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BA.2.12.1과 BA.4, BA.5의 전파로 감염자 재확산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BA.2.12.1은 BA.2보다 23 내지 27%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BA.4, BA.5도 기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비해 전염력이 12 내지 13% 높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BA.2.12.1과 BA.4, BA.5가 전파되면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BA.2.12.1에 감염된 환자 수는 최근에 등록된 감염자 수의 6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BA.4와 BA.5 변이 비루스들은 텍사스, 뉴멕시코, 루이지아나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지역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BA.4와 BA.5가 급속한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도이칠란드에서는 최근 한 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전국적인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5월 말에 비해서 각각 1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계절이 변화되는 데 따라 BA.4와 BA.5에 의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BA.4와 BA.5 변이 비루스들은 세계 5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됐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시 폭우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시내 중심의 일부 지역에서는 직경이 2cm 정도 되는 큰 우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여러 도로들이 차단되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북 이남 지역에서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비가 내렸는데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시에서는 평균 1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가물이 지속되던 황해남도 남부지역과 개성시에서 12 내지 28mm 정도의 비가 내려서 가물은 일정하게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황해남북도, 개성시에 이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 조건에서 이 지역의 농업부문에서는 밀, 보리를 수확초기가 되면 빨리 거둬들이고 또 흐린 날이 많아서 햇빛 침률이 떨어지는 데 맞게 논뼈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논물 관리와 비료 주기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8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저선소의 남부에 있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손내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16일과 24일에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7일에 북부 내륙과 소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8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상원을 비롯한 소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에는 황해 남북도, 개송시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고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저수지들에서는 수문 관리를 잘해서 전력 생산과 농업 부문에 필요한 물잡이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농업 부문, 도로 관리 부문, 채취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큰 물과 폭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간지대들에 위치한 산림집과 건물들, 농경지와 도로들이 폭우나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대책하며 사방온제, 강하천 제방, 관계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